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일용의 CSI 리포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권일용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서라고 합니다. 저는 문서 감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과학수사학하고 범죄학을 전공했고요. 필적 감정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서 감정 부분의 객관적이고 과학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권일용 박사님 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서감정인 고주홍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공공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감정을 하는 분들과 저희와 같이 법원에서 촉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설 민간 문서감정인들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문서감정이라고 하는 건 문서에 쓰여져 있는 필적이라든가 작성자 아니면 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날인하거나 도장이 없을 땐 지문을 했을 때 진정한 그 문서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권리 확보 단계에서 문서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저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감정을 하시는 두 분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고종 원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반드시 문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적 이외에도 많은 것을 감정을 하는데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감정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 경험칙으로 5천여 건 정도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필적에 대한 다툼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금전거래 관계에서 인감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도장의 날인이 그 문서의 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도장 외에 지문이 날인되었으면 그 지문이 당사자의 지문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하고요. 문서를 또 고의적으로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변조를 통해서 문서의 작성 시기를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삭제를 시켜서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전자문서에 대한 보편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개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융권에서 패드를 이용한 계약에서 그 전자 패드를 이용한 그 수기 필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인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정도 좀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문서 감정인이 하는 감정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형사 사건 중에서 요즘에는 워낙에 사회가 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재판장이 모든 분야를 다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른 감정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등재 신청을 받아서 등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어려운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공자들이 각급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필적이나 도장 관련된 인형 감정, 지문 감정, 문서의 작성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요. 법원의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도 개인적으로 먼저 감정을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 전략을 짠다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떤 것을 착안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에 포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문서를 감정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신다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튜브를 왜 저하고 굳이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권일용 교수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가끔 소주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얘기하면서 그냥 좀 재미있었던, 재미라고 사건이 재밌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들으면서 이런 거 유튜브로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또 권일용 교수님이나 이 분야에 워낙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 또 관련된 전문 분야에 많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한 분씩 뭐 오셔서 그 사안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권일용 교수님과 친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소주를 2병 정도 먹다 보면 제가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바를 벗어나서 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원고하고 피고든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든가 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을 말하는데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 어떠한 거를 보고 배우실 수 있는가, 이런 정보가 혹이라도 피해를 받고 계신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덩달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제 유튜브의 내용들보다는 보다 본격적으로 좀 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채널에 대한 어떤 색깔이 좀 다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색깔에 맞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청해 주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마디씩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흥미롭게 진행될 저희 유튜브를 잘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저희 그렇게 아저씨 셋이서 하면 유튜브를 누가 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유튜브를 조금 더 딱딱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좀 뭐 재미없거나 흥미롭지 못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히 뭐 조금 분석도 해보고 또 모르는 부분은 서로 물어도 보고 또 우리 권 교수님이 분석하시는 방법도 좀 잘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도 있듯이 처음에 초심으로 다시 다잡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여러 번 많은 실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가 결국은 실패가 되지 않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만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심도 있는 사건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